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여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재판장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새로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쓴 것을 보면은 이른바 친문 핵심 인사들이 유재수 국장의 이 감찰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조국 전 장관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백원우 전 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백 전 비서관이 왜 그런 구명 활동에 뛰어들었느냐. 그 시작은 바로 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참여정부 시절 같이 고생한 사람이다. 좀 억울하다고 하니까 잘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장 역시 참여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와 가까운 관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경득 행정관이 참여정부에서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인걸 전 특판반장에게 직접 이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이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실무자죠. 이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고 했다가 처음에 거절을 당했고 그러다 이제 며칠 뒤에 그럼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또 박 전 비서관이 안 된다. 감찰 계속해야 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그동안 보도 내용과 그동안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을 보면 이 박 전 비서관의 진술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이 얘기를 전달했다는 입장,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와 이 윤건영 전 청와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저희 MBN에 나와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좀 간단하게 밝힐 적이 있는데요.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하는 단톡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청와대 안에 있을 때는 현직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가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톡방이 있었다거나 또는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백원우 비서관과 저는 이 같이 청와대 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굳이 전화를 안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오며 가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고요. 그래서 그는 감찰을 무마하기 위해 그런 질문 자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어제 저희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윤건영 전 국정조정실장이 밝혔던 내용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감찰 무마 청탁 의혹 내용들은 사실 그전에 언론들에 많이 보도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공소장 내용에 지금 방금 들은 것처럼 윤건영 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 단톡방이 있었느냐. 그 당시 언론 보도들을 보면은 사실은 김경수, 윤건영 그리고 천경득 이 세 사람의 단톡방이 있어서 이 단톡방에서 유재수 감찰 무마를 위해서 아주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 작전을 짰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 얘기는 공소장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윤건영 전 실장도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기 때문에 뭐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검찰이 이 부분을 공소장에서 뺐는지 아니면 뭐 전략적으로 아직 공소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건지는 아니면 그 언론들이 그 당시에 잘못 보도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히는 재판이 시작이 돼봐야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수차례 연락을 했다 정도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그동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조사를 받았다라는 상황을 이제 추측해 봤을 때 이 구명 전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왔던 건데 어떤 얘기를 직접 전달했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공소장에서 이제 처음이고요. 그리고 일단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 민정비서실에서 좀 확인을 하고 그런 보고를 조국 전 장관에게 한 것에
것은 맞다라고 오늘 조국 전 장관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그런데 이는 이 민정비서관의 업무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듣고 어떤 보고할 상황이 있으면 보고를 하는 것이 업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단순한 이 친문 인사들의 구명 전화만으로 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뭐 구체적인 이 변호인의 입장은 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공소장의 내용들은 과거에 많이 알려졌던 내용들이고요. 이른바 쉽게 말하면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단톡방이 친문 인사들의 단톡방이 있었느냐. 그 부분은 검찰 공소장에는 없긴 합니다만 윤건영 전 실장이 어제 MBN에 출연해서 얘기하기로는 그런 단톡방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백원호하고는 전화해가지고 청탁무마할 그럴 관계가 아니다. 그냥 오며 가며 자주 만나는데 뭐하러 굳이 전화까지 하겠느냐. 검찰의 주장이 허구다라는 이제 반박 내용까지 저희들이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검찰의 주장이 다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윤건영 실장 쪽의 해명이 다 맞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이제 재판을 통해서 이제 분명히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굉장히 친한 그래서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 팀에서 TF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하고 굉장히 친하면서도 조국 전 장관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 나온 내용만 보면은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은 감찰 무마 시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일단 공소장을 보면 이 조국 전 수석이 최소 4차례에 걸쳐서 이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내용을 보고를 받으면서 모든 과정을 충분히 파악한 뒤에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 전 수석 자신도 직접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유 전 국장 감찰에 대한 문의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더해서 백원호 전 비서관에게 정권 초기에 이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이런 의견까지 전달받게 되면서 무마를 결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조 전 수석이 당시에 이제 유 전 국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직 처리를 내세워서 이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감찰은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측 법률 대리인들의 해명은 조금 더 달라요. 그렇죠? 네, 박 전 비서관이 그렇게 해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은요. 일단 이 수사 전체가 사상 누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감찰이 중단된 배경으로 조국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직권 남용인 거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찰이 중단된 건 일단 감찰은 계속하게 했고요. 감찰을 계속 진행한 결과로 나왔던 비리 혐의가 뭐 골프채, 골프텔, 뭐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알려진 강제 수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아주 소소한 혐의들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 씨는 인정도 하지 않았고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후 감찰에 아예 불응하고 잠적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잠적을 하면서 민정비서관실에서는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적한 사람을 어떻게 뭐 강제로 잡아올 수 없으니까 유야무야 된 거였지.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거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거지. 조 전 장관이 해라 마라 해서 유야무야 된 게 아니다라는 게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측의 입장인 거고요. 당시에 조 전 수석은 직접 외부 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도 없고 뭐 유재수 씨의 사표 이후 뭐 거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아예 감찰 중단을 지시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냐. 이건 사상 누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유재수 관련 비위가 민정수석실이 파악한 거는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보다는 훨씬 더 약한 범주였고 그래서 과연 유재수 국장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옳은 것인가. 박형철 전 비서관은 검찰로 이첩을 해서 철저히 더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4가지 선택지가 제시가 됐다. 그 가운데는 사표만 받고 끝내는 방안도 있었다. 그래서 재량적으로 이 방안을 택한 것이다라는 게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정수석의 재량에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냐. 뭐 이후에 이제 최근에 심재철 지금 갔던 반부패 부장도 이건 재량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이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원 판단이 매우 갈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최근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뭐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만큼 이게 과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법리 다툼이 조금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의 입장문 나오는 가운데 눈에 띄는 귀절은 지금 검찰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해명에 나선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눈에 띄더라고요. 검찰 공소장에 나오면 다 진실인 것처럼 우리 언론이 받아쓰는 관행이 좀 있긴 해요.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비사실 유포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거를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공소장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검찰 기소장에 의하면 하고 소스로 쓰죠. 쓰는데 그게 이제 헤드라인 제목으로 뽑히고 하니까 많은 독자들이나 이 시청자들은 그걸 사실인 양 좀 받아들이는데 이건 또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아닌 건 배척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판결이 나야지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뭐 백원우 전 민정수석 이 중요한 지금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또 김경수 지사도 김경수 등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백원우나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공범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대가성, 부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뭘 받았느냐, 뭘 챙겼느냐, 대가성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역할 분담에 의한 치밀한 각본, 이게 있느냐 이거죠. 우발적으로 그냥 잘 봐달래, 잘 좀 도와줘 이런 거 갖고도 공범이 되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판단이 재판정에 짐을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조국 장관, 전 장관은 정무적인 판단이다. 나는 범죄 행위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재판정이 어떻게 판단할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저희들이 분석해서 소개해드렸고 조국 변호인단의 얘기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결론은 이제 재판부가 내릴 게 당연하죠. 그전까지는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루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지난번에 이 검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재판부가 기각을 했죠.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라는 표현을 그 당시에 썼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영장재판부의 생각이고 또 1심 재판부의 생각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조국 전 장관이 이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 이게 당시 영장재판부의 해석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은 직접 없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장심사는 2-3시간, 많아야 뭐 길어야 3-4시간, 5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모두 다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더 정확한 증거를 내미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영장재판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는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이 1심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좀 중립적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